기업의 재무 상태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표라고 그랬죠. 재무 상태가 뭐가 있나 봅시다, 이제. 재무 상태는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를 보고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재무 상태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데, 자, 이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인데 어느 한순간 일정한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예요. 말 잘못했다. 정신머리가 없네.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일람표가 재무상태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재무상태표는 예전에는 지금도 사용합니다.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가 더 쭉 대차대조표라고 불러왔다가 이게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니까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안 되냐? 바뀌었네요. 둘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보고해야 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몇 기 12월 31일 현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 이 사람은 12월 말 법인인가 봐. 이렇게 또 개인인가 봐.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야 되니까 날짜가 어느 한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받고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뭔지를 배우셔야 되니까 자산의 뜻이 있죠.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대요.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표현할게. 이것은 내 것이에요. 내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보고 계시면 돼요. 내 것. 그 다음에 부채 갈게요. 정리하고 따로따로 볼게요. 부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부채는 빚이야. 예? 남의 것이야. 예? 나중에 갚아야 될 걸. 남의 것. 자, 그래서 자본이 있는데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보고 자본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겠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의 것을 빼요. 진짜 내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처음 하시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은 내 것, 부채는 빚인데 남의 것. 남의 것도 내가 갖고 있었으면 내 것인 거야. 그 자본은 진짜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의 것을 빼. 그럼 진짜 내 거지. 이렇게. 이게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몇 동 몇동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가 1억 5천이야.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 내 돈이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다 자기 돈 갖고 못 사죠. 내 돈이 1억 있고 이 아파트 담보 잡혀갖고 은행에서 빌린 돈 이걸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회계를 안 해도 들어보신 적 있겠죠. 5천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너 일상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안 쓰죠. 주로 비슷한 말은 재산이란 말을 씁니다. 재산. 너 재산이 얼마 있니? 물어봤을 때 친구가. 재산? 내가 가진 건 딱 이거밖에 없다 칩시다. A라는 사람은 내 재산이 얼마냐고? 아파트가 1억 5천이잖아. 그럼 난 1억 5천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근데 B라는 사람은 너 재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좀 순진해서 1억 5천이긴 한데 차입 대출이라고 하구나. 대출금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출금이 있으니까 내 돈은 1억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1억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일상에서는 재산이란 말을 쓰면 어떤 사람은 순진하면 1억이라고 하고 좀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1억 1천이라고 1억 1천이 아니야 뭐야 1억 5천이지 1억 5천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보통 요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안 되잖아.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니까 규정을 정하자 이제 정해. 예?
자, 너 지금 이거 아파트가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지. 근데 네 돈이 1억이고 빚이 5천이면 일단 네가 다 갖고 있지 않냐? 어? 그래서 네 돈은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5천이야. 그것이 자산의 개념입니다. 자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다. 그런데 그 속에 남의 것이 들어있잖아 5천이. 그것이 빚이야. 그걸 빼면 진짜 내 것은 1억이잖아. 그래서 자산과 자본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는 것은 말은 똑같은 재산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산을 의미한 것이었고 이 사람은 자본을 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재산이라고 표현하면 혼용이 돼서 써버리는 거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은 뭐가 됐건 내 것이 됐건 남의 것이 됐건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예요 다. 그걸 자산이라고 해. 거기서 남의 걸 빼면 자본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본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진짜 내 자산이잖아.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전체의 개념이니까 여기까지를 일단 정리하시고 자산 이제 정리할게요. 자산의 뜻이 뭐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또는 채권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프집이라고 했었죠. 호프집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가 뭐야? 술, 뭐 의자, 컵 이런 것들이 자기 거예요. 자산이야. 근데 채권은 뭐냐면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손님이 술을 먹고 갔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하고 갔어. 그럼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자산입니다. 자기의 자산. 이런 재화와 채권을 총칙하는데 기업의 경제적인 자원인 이런 것들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게 자산의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재화나 채권. 자, 그럼 자산을 보고할 때 아까처럼 1억 5천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1억 5천 이렇게 보고하면 나는 알아먹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자산의 종류가 엄청 많을 텐데 그냥 이렇게 분류하면 보고만 하면 되겠느냐? 자산을 좀 쪼개달라. 그래서 자산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많잖아요. 너무 커. 이게 1억, 이게 5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응?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좀 더 잘게 쪼개주세요.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서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나머지 갈 데가 없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 속에 또 있겠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자, 유동자산인, 자,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자, 유동자산 볼게요.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이 뭐예요? 이제 회계연도가 이렇게 있다잖아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 날이 보고기간 종료일이잖아요. 이렇게 회계연도면. 그러니까 12월 말로부터가 아니에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했어요. 보고기간 종료일. 왜 12월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끝나는 날짜가 서로 틀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법인사업자들은.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산은 요쪽 라인에 적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년 이내에 실현이 안 되는 자산이냐? 뜻이 서로 달라요. 얘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자산, 그리고 얘는 1년 이후에 실현될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 속에서도 1년 안에 돈 되는 게 있어요. 내다 팔면. 근데 목적 자체가 1년 이상 장기간, 여기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여기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 자산, 얘도 영업활동에 쓰는데 얘는 형체가 있고 얘는 형체가 없는 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자산인데 그게 얘처럼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자, 호프집 같으면 술이에요. 술 1년 이내에 팔아서 돈 되는 거잖아. 그걸 재고자산. 그리고 얘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되는 자산이에요.
보통은 뭐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 속에 이제 내용물이 들어있잖아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돼요. 지금 큰 틀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 뼈대 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호프집 같으면 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얘가 1년 이내에 현금화, 얘는 1년 이후에가 아니에요. 보고기간, 장기간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그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투자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프집 사장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기 옆에 상가를 하나 사나요. 쓰려고 사는 게 아니지. 쓰려고 사면 여기 들어오는 건데 그건 투자자산이라고 불러요.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그 다음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데 형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품 같은 거예요. 술장사 하면은 의자 있어야 되고 탁자 있어야 되죠. 이걸 뭐 내다 팔려고 있는 자산도 아니죠. 이 의자도 당장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돼요. 하지만 목적 자체가 영업활동에 장기간 쓰려고 사는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이야. 얘는 형체가 없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 뭐 설빙을 하려든지 뭐 교촌치킨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내고 해야 돼. 가맹점 돈. 예? 그런 형체가 없는 자산. 그 나머지 진짜 갈 데 없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임차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는 거. 보증금은 사업 그만할 때까지 계속 담궈놔야 되니 집주인한테.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투자자산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산을 보고할 때 이 틀 외우셔야 돼.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 중에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재고자산. 나머지 거는 당좌.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는 자산인데 형체가 있고 없고 얘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얘는 얘도 아니고 다 아닌 나머지 갈 데 없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외우셔야 돼. 쭉 하다 보면 이제 외울 거예요. 또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있는 이제 내용물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현금이 뭐고 보통예금이 뭐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다 외워지겠죠. 예? 그때까지 외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부채. 자산만 좀 복잡하고 부채는 별로 없어요. 부채는 뭐야? 남의 것이죠. 빚이야. 남한테 갚아야 될 거. 빚.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의무입니다. 즉 채무를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게 부채다. 경제적 의무. 미래에 갚아야 될 빚. 자, 부채도 5천 이렇게 보고 하면 종류가 많을 텐데 좀 썰렁하지 않냐. 좀 잘 쪼개봐라. 이것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 그것도 언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예요. 12월 말에 있는 회사라고 보면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은 유동부채 쪽에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은 비유동부채 쪽에 적어달래요. 얘는 이게 다죠. 내용이 없네. 간단하죠? 요건 좀 많고 주로 계정값은 이쪽에 많이 있는 거고 끝이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본 볼게요. 자본은 뭐예요? 진짜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자산.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게 자본입니다. 그 자본 등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이게 자본 등식이에요. 당연하잖아. 1억 5천 빚을 5천 빼봐. 그럼 이게 1억이 내 거잖아. 자본, 순자산. 자본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남한테 갚아야 할 부채 총액을 뺀 잔액, 즉 순자산을 말하고 등식은 이렇게 생겨 있다.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의 분류가 있어요. 자본의 분류는 여러분 급수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다루니까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객관식이나 뭐 나중을 대비해서 개인 사업자는 자본의 구조가 딱 자본금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끝이야.
개인사업자는 이게 내 돈이죠. 개인사업자는 네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법인사업자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주주도 있고 뭐 채권자도 있고 이 자본을 그냥 단순히 자본금만 할 게 아니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법률적인 원천, 변동 원천과 법률적인 요구를 기준으로 변동 원천, 어디에서부터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했냐, 그 다음에 그 돈의 법률적인 요구에 따라서 누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름을 5개로 쪼갭니다. 근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첫 번째가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세 번째가 자본 조정,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익 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쪼갭니다. 내 건 맞는데, 그래서 요 3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여기서 말하는 자본거래라는 얘기는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2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 즉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수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기 일단 이름도 기분 나쁘게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돼 있더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뼈대 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이런 이름들을 프로그램에서 바로 만난단 말이에요. 부채도 만나고 자본도 만나는데 이렇게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낯설지 않도록 이름을 일단 봐두시는 거고, 바로 윗급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인 사업자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법인만. 그래서 내용이 그렇다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윗급수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거니까. 자, 재무상태표의 정의 이렇게 써 있네요. 재무상태표. 자, 영어로는 이제 뭐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쓰는데요. FP.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정 시점에 어느 한순간 재무 상태를 나타냅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 종전에는 요거를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영어로 밸런스 시트 이렇게 썼었네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있죠.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전 시간에 자본 등식 배우셨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수학적으로 보면 이걸 이리 넘기면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본 등식이라고 하고, 자본을 구하기 위한 거, 이거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재무상태표 양식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양식에는 보고식과 개정식이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양식을 보고식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보고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쓰는 거고, 개정식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만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입니다. 종전에 그냥 기업 회계 기준 이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이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믿기가 곤란한 내용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IFRS, 이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장 회사만 씁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중에 일부를 예전에 기업 회계 기준과 좀 섞어가지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배운 회계 처리도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겁니다. 자, 양식을 보시면 개정식이 있는데, 개정식은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생긴 걸 보고 개정이라고 해요. 영어로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T개정.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산을 여기다 적고, 자산 이제 구체적인 이름 다 전 시간에 했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 부채를 적고 이쪽에다 자본을 적으래요. 그럼 이게 양쪽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 등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그러니까 1억 5천 갖고 있어. 근데 빚이 5천이고 나머지가 내 돈이야. 이거 더하기 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기가 어렵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라고 딱 써있고, 이름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쪽에 회사 이름, 주식회사, 최대리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제 몇 기, 뭐 1기, 2기, 2000 몇 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써있잖아요. 현재, 어느 한순간이잖아. 일정 시점에 이렇게 놓고 이제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 단위를 얼마로 할 거냐. 화폐는 다 우리나라 돈이겠죠. 근데 원 단위로 하면 원 단위로 적는 거고, 여기를 100만 원 단위로 하면 100만 원으로 적는 거고, 삼성전자 같으면 뭐 자산이 몇 조가 될 텐데 조를 막 이렇게, 조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100만 원이면 한 10, 100 요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고식은 이제 위에서 자산 다 기록하고 자산의 내용물 쭉 다 적고 부채의 내용물 쭉 적고 그 다음에 자본의 내용물 쭉 적고 이렇게 되는 게 보고식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지면을 적게 차지하니까 이런 계정식을 많이 쓰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보고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 기준이라고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기준에 제1장에 뭐 2장에 뭐 해서 한 20몇 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객관식을 대비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맞죠. 자,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거나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는데, 자, 유동성은 유동적이라는 게 잘 움직이는 거죠. 자산의 경우에는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면 유동성이 높다는 거고, 부채라면 이게 갚아야 될 기간이 빨라지면 유동성이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재무적 탄력성.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탄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잘 튕긴다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높으면 탄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 회사의 수익성이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수익은 수익성이라고 하면 그냥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수익성 분석에 보면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율, 순이익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자기 자본은 여기 나오잖아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정보, 또 위험은 뭐겠어요? 부채가 많으면 위험이 높을 거니까 뭐 그런 거. 유동 비율,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얼마냐 뭐 이렇게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고 기업의 유동성, 그 다음에 재무적 탄력성, 그 다음에 수익성이나 위험이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게 된다. 그게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회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분을 해서 보고했을 거니까 읽어볼게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억나시죠? 유동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수 있는 재고, 그 다음 나머지 1년 이상 장기간 투자 목적인 투자자산, 영업활동에 계속 쓸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무형, 그 다음에 나머지 갈 데 없는 기타 비유동 구분하시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시라고 그랬고, 자본은 5가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만, 그 이제 여기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법인사업자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구분 표시하시고, 유동성이 빠른 것은 위쪽에,
느린 것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자산은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빠르면 위쪽에,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은 위쪽에, 나중에 갚을 건 밑에 쪽에. 이렇게 하는 게 유동성 비율이에요. 그래서 현금화, 이제 자산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보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있고 정기 적금에 돈이 있어요. 그죠? 누구를 더 먼저 적을 거냐? 자산과 부채만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자본은 법률적인 변동 원천, 법률적인 요구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지 유동성이 빠르다고 빨리 적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예금하고 정기 예금이 있는데 이거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빠른 거는 뭐가 빠르겠어요? 은행에 가서 표를 빨리 뽑으면 빨리 바꾸지. 근데 얘는 손실이 하나도 없잖아. 보통 예금은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기 예금은, 정기 적금은 일단 기간 내에 안 기다리고 깨버리면 자기가 기대했던 이익을 못 받게 되니까 약간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동성이 더 빠른 거지. 그래서 보통 예금이 먼저 적히고 정기 적금, 예금 등이 나중에 적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하십시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분류하시고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자산부채 자본 항목 중에서 중요하다면 재무상태표에 본문에 각각의 이름을 쓰시고 중요하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각각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냥 통합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십시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만약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그때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돈이에요. 대여금이 있어요. 1,000원이. 이건 자산이에요. 근데 동일한 회사에 돈을 빌려온 것도 있어요. 이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차입금이 400원 있어. 이건 부채야. 그럼 자산 다 보고하고 부채 다 보고해야지. 이거 싹 지우고 자산만 대여금으로 600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총액으로 각각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볼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을 대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 상태표의 목적과 작성 기준이었습니다.